수기관이 행정부가 또는 이제 사법부가 이런 토론회를 가졌다면은 또 그런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기호 의원님과 입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입법적인 문제 또 국회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또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구체적인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 절차나 행정부 절차 이런 것과 약간 무관하더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정책들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취한 소송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를 할 화학회의 영상입니다. 표를 보시면 총 개가 39건의 사건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례자는 28명이지만 피해 사례자가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례 총계는 39건으로 검찰과 경찰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의 문제에 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박모 선생님의 사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박 선생님은 시구청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사급 고위공직자 한모 씨의 인사 비리와 귀륜에 의한 소미 손상에 대해서 내부 비리 고발 문서를 시감사관실에 제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감사관실에서 이러한 내부 비리 고발 문서를 민원 서류로 처리해서 입첩되었고요. 다시 구청으로 입첩하였고요. 이 고위공직자 한 씨가 내부 고발 문서를 다시 입수해서 이를 바탕으로 박 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사건 담당 검사는 오히려 박 씨를 상대로 초범이다, 자백하라, 반성문을 써라 라면서 회유 협박했고요. 그리고 박 선생님은 이 한 씨의 인사 비리나 비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박 선생님을 수사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게 가택 수색을 하는 등 의로하여서 결국 임신한 딸이 유산을 하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셨고 박 선생님도 무고죄로 처벌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봤을 때 고위공직자나 검찰에 대한 감시나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제도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공수처의 설치나 특별감찰관제, 상설특별검사 제도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설특별검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서기호 의원실에서도 상설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발제문 뒤에 보시면 이 법률안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편파 수사 또는 부실 수사가 문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임모 선생님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임모 선생님, 임 선생님께서는 남 모 씨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에 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인 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서 김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남 씨의 차량을 가로막아서 급정거를 하게 되고 언쟁이 벌어지던 도중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 임 씨와 남 씨를 현행범 체포하였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에는 그 전부터 있던 흠집 외에 아무런 사고의 흔적도 없었고 김 씨 역시 상해도 입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음날 김 씨가 경찰에 남 씨로부터 10분간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8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에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 씨가 경찰이 이제 접촉사고 흔적, 이런 조작된 접촉사고 흔적과 허위 상해 진단서를 그대로 검찰로 이송했고요. 그래서 검찰도 수사로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남 씨가 억울한 진행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임 선생님은 주장하셨습니다. 저희가 경찰의 수사 내용을 사례로 넣는 데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여기서 피해 사례 주장들의 많은 부분이 경찰에서의 편파적이거나 부실한 수사 내용이 그대로 검찰로 이어지면서 검찰 역시도 그렇게 수사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못지않게 경찰의 수사 역시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경찰은 사실 2011년부터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라던가 내지는 수사 이의 제도 같은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홍보가 일단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시하는 부분을 이제 맡고 있는 위원회가 대체로 내부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도 외부 민관위원회 관리와 감시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의 권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태도가 문제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최은무 선생님의 사례를 보시면 이 최 선생님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에 너 같은 서민들은 얼마든지 구속해서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거나 또는 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기각되니까 3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결국 최 선생님을 구속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찰 또는 검찰에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의 잔존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제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체포 및 구속 요건 내지는 압수수색 검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압수수색에 대한 적부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25페이지 법원에 의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관련 피해 사례 중에 증거조사와 재판 진행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재판의 진행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지금 먼저 28페이지 집중 심리제의 적절한 운영이 일단 중요해 보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에 판사의 인사 이동이 있으면 재판부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해 사례자들은 이렇게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재판부의 변경에 다른 힘이 작용하여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특히나 당사자들이 불리한 판결의 결론을 받은 경우에 재판부 변경과 판결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더 강조하셨는데요. 결국 이러한 의구심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집중심리제를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말 판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법정 언행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정 언행을 녹음하자라는 사례자분들의 얘기가 많았는데요. 30페이지 한 선생님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 한 선생님은 학생복 업체와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때 학생복 업체가 이 한 선생님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께서 이 학생복 업체의 불법을 주장하셨는데요. 이때 재판장이 저는 법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한 선생님의 주장을 그냥 인축시켜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선생님이 주장하신 것이 법정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판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지금 법정 녹음 제도는 2012년 3월에 도입이 됐고 대법원이 또 올해 5월부터 민사 소액 재판이나 형사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는 법정 녹음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판에 대해서는 법정 녹음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요. 막말 판사 문제와 달리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법정 녹음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당사자와 재판의 공정성에 신념을 가진 재판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정 녹음은 재판 개개인이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 언행의 신중성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 과정상의 공정성도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법정 녹음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